보이스피싱의 원조 김미영 팀장 건거입니다. 드디어 이분이 잡혔습니다. 대출을 해준다는 이 김미영 팀장, 이분의 문자 메시지 다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교수님 받아보셨죠? 저도 그 대출 계약서 쓰면서 뭐 전화번호를 남겼더니 바로 오더라고요. 김미영 팀장님 여자분이지 않나요?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드디어 필리핀에서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살펴주세요. 네, 지금 문제가 된 김미영 팀장님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피를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당시 이제 그 조직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체포가 되면서 이 문제가 됐던 이 김미영 팀장과 일당들이 이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김미영 팀장님이 등장하신 지 꽤 됐거든요. 한참 됐죠. 다들 온 국민이 한 번쯤은 받아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김미영 팀장님 잡아보니 무려 전직 경찰이었다면서요? 네, 전직 경찰관으로서 이제 뭐 뇌물 혐의로 해임이 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경찰관을 근무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겠죠. 또는 수많은 이제 피해자들, 사기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이런 형태로 하면 사람들이 잘 속는구나, 또는 이런 형태로 하면 조금 더 쉽게 속인 사람들을 돈이 끄집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하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이제 더 이상 뭐 한국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또는 직장에 다닐 수 없는 해임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가담을 하려는 형태가 컸겠죠. 그리고 범죄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걸 많이 보다 보니 본인이 일을 하면서 또는 경찰관을 근무하면서 가졌던 노하우를 근거로 김미영 팀장이 탄생을 했고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는 총책이 된 상황입니다. 이 박 씨, 그동안 정말 치밀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이어갔다고 하나요? 네, 그 김미영 팀장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뭐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수만 명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물론 상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단지 뭐 조회 수수료만 해도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조직 요원장들이 뭐 수천 명으로부터 10만 원씩만 받아도 몇 억이 됩니다. 그 돈들을 가지고 또 건물을 사서 확장을 시키고 조직원들을 충원해서 또 다른 형태로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이 사람들은 기업 형태로 움직인 겁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더 판을 더 짜다 보니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고, 결국에는 그 많은 수법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더 많은 뭐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고요. 특히 필리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보다는 도피 생활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경호원을 고용해서 자기의 집에만 있다 보면 누가 거기 살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반면에 한국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은 더 많은 극단적인 형태로 좌절하고 생활이 공공에 처하는 형태로 많이 발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김미영 팀장에 대한 이런 원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김미영 팀장 전직 경찰인 만큼 아무래도 범죄 수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뭐 조사를 피할 수 있는지 또 더 잘 알고 있어서 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그 검찰에서 시보를 할 때 그 사기꾼들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기꾼들, 특히 정말 큰 사기를 저지르는 분들은 주머니에 한 몇천만 원씩의 수표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보여줍니다. 내가 이 정도 있는데 한 5천만 원은 껌값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수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사이버 팀에서 일했던 그 박 씨의 경우에는 과연 내가 어떤 형태로 하는 경우에 검거되지 않고 또는 내가 바지를 세우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명의 앞에 있는 바지를 세우고 자기 역할을 줄임으로써 또는 조직원들 사이에 자기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자기가 검거되기까지 시간을 많이 번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수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박 씨는 이제서야 이제 김미영 팀장으로 체포될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 한참 됐습니다. 네. 아직도 누가 당하는 사람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점점 그 수법이 더 악랄해지고 교묘해지고 이런 범죄는 더 지능화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 보이스피싱 날이 갈수록 좀 이 고도화되는 이 수법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피하는 주의사항 좀 짚어주실까요? 네, 보이스피싱의 지금 최종 단계에도 보여지는데요. 스미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예를 들어 택배 형태로 오는 URL이 있습니다. 뭐 CJ통운 뭐 여러 형태로 뭐 우체국의 택배돈 형태로 URL이 보내지는데 URL을 클릭하는 순간 어떤 뭐 어찌 보면 악성 프로그램들이 깔리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자신의 핸드폰이
도청되고 원격 제어됩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이 아무리 보이스피싱을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본인의 모든 전화가 그 사람한테 가는 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다른 사람이 보내온 URL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클릭을 하지 마시고 사실 이게 맞는지 누구한테 확인을 좀 하시고 클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더 철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피해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꼼꼼히 확인해보는 그런 습관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정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